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일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난 지 이제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숨겨져 있던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 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좌파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그러니까 대북 굴욕 외교 역시 하나 둘씩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북한 눈치 보기만 해도 사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 역시 충격적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모건 오테이거스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회담에서 문재인을 일부러 빼돌렸다. 이런 내용도 저서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문재인이 재임 당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시간이 남아 대사관저에 머물면서도 제1교포 사회를 대표하는 제1번 대한민국 국민당, 보통 조총련과 비교해서 민단이라고 하죠. 그 대표단을 만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안 만났던 것이죠. 문재인이 얼마나 북한의 눈치를 봤는지 일본까지 가서도 제1교포 대표단도 격리하지 않고 대사관저에 숨어 있다가 귀국했던 것입니다.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북한의 눈치를 본 것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바다에 표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북한이 서해상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오히려 쉬쉬하다가 그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월북으로 조작하는 데 급급했죠. 그랬는가 하면 인권을 외치면서도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죠. 강제 북송 당시 끌려가던 북한 주민이 판문점 남북 경계선 앞에서 털썩 주저앉는 모습,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또 문재인 정권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체결한 4.27 판문점 선언 당시 김정은이 평화의 집 방명록에 서명을 하는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옆에서 부동 자세로 대기하면서 논란이 됐은 적도 있었죠. 이렇게 통사정하다시피 얻어냈던 판문점 선언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무시해버렸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북한과 관련한 문제에서는 무조건 저자세를 취했고 그렇게 시간을 번 김정은 결국 핵 보유국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북한에 굽신거렸으면 트럼프 행정부도 문재인을 무시하고 왕따시켰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국무부 대변인을 지낸 모건 오테이거스는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아메리카 퍼스트 접근, 이런 책을 최근에 발간했는데 책 내용에 미국은 문재인 당시 한국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는 특히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양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은 문 대통령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은 북한 김정은의 온갖 아부를 다 했지만 김정은은 문재인을 건너뛰고 트럼프를 직접 상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조선일보 이하원 기자가 6년 전인 2018년 5월 도쿄에서 열렸던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당시 비화를 공개했는데 문재인은 당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단 대표단을 만나지 않고 대사관저에만 머물렀다 귀국했습니다. 일본까지 가서도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1교포단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2018년 5월 문재인의 일본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011년 이명박의 교토 방문 이후 6년 만의 방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1교포 사회를 대표하는 제1번 대한민국 국민단, 민단이죠. 민단은 문 대통령의 첫 방위를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민단 관계자를 만나고 제1교포들을 만나서 격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쿄를 방문하면 민당 관계자들과 제1교포들을 만나서 격려하는 것이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행사 외에 남는 시간이 있었지만 민단을 끝내 외면하고 주일 대사관과 맞붙은 일본 대사관제에만 2시간가량 머물다가 그대로 귀국해버렸습니다. 문재인은 당시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해 당일치기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오전 9시 15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서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점심 식사를 한 후 곧바로 주일 대사관제로 이동해서 2시간 동안 시간을 죽이다가 서울로 귀국했던 시간이 오후 7시였습니다. 당시 외교부와 주일 대사관은 문 대통령의 첫 방일에 주목해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오후에는 민당 관계자를 비롯한 제1교포들과의 만남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런 계획을 세웠겠죠.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8.6 운동권 출신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민단의 반공 성향이 탐탁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며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마당에 민단이 이에 비판적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를 감지한 주일 대소관은 문 대통령과 제1교포들의 만남 대신 진행할 행사는 어쨌든 기획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대사관제에 기념식수를 하는 아이디어를 청와대에 올렸고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기념식수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까? 2시간이 걸립니까? 기념식수 행사는 불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시간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죠. 그러자 이제 대사관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공항으로 갈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대사관제에 그냥 머물렀다고 합니다. 명식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외국에 나갔으면 해당 국가 교포들을 만나서 격려를 하든지 정 그게 싫으면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든지 뭔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대사관제에서 채권들과 말 그대로 그냥 2시간 동안 노닥거리다가 귀국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6년 만에 방일이었는데 단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죽창가를 불러대며 반일 감정을 정치에 활용하던 국내 좌파들의 눈치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절반, 그러니까 좌파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민당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결국 자신들을 만나지 않은 데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때 그 다음 날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한일 관계와 제1교포를 중요시한다면 정상회 하루 전인 8일날 가도 됐거든요. 하루 전날 일본을 방문했어도 됐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일치기로 가서 그냥 교포들도 만나지 않고 훌쩍 떠나와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도쿄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8일부터 무려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일 관계 못지않게 중일 관계 역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화 이후 중일 양국은 교류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방일한 리 총리는 제1중국인들은 물론이고 이듬해 퇴위하는 아키토 일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11일에는 아베 총리와 함께 홋카이도의 삿포로에 갔습니다. 양국 총리가 도요타 공장을 나란히 시찰하는 장면, 일본 TV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양국의 관계 개선에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사관제에 틀어박혀 있다가 귀국한 문재인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일 감정이 국내 좌파들을 결집시키는 한 수단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틈만 생기면 반일 감정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라인 사태를 계기로 이재명은 병실에서 하루 3번 반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은 또 SNS에 죽창이 중림을 이룬다, 이런 죽창 중림 글을 올리고 다음 주 독도를 방문해서 죽창가를 부르겠다면서 반일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반일 감정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한 자락으로 삼기 위해서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북한 눈치보기에서 반일 감정으로 이야기가 넘어갔는데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민주당이 지금 걸핏하면 특검 수사 운운하고 있죠. 그런데 정말로 특검을 받아야 할 부분은 바로 문재인의 이 같은 대북 굴욕 자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또보다리에서 김정은의 손에 쥐어진 USB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득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음에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